자, 그래서 거기 이제 64쪽 원소의 주기성은, 할만하겠죠? 20번까지는 일단 외워져 있니? 외워야 하니?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몇 주기 몇 쪽, 요렇게까지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주기 13쪽 하면 분소 바로 나와야 돼,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요. 학교에서도 아마 그거는 하실 거라. 자, 그래서, 자, 이제 물질가 이제 원소가 되는데, 얘는 의외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물질을 이제 원소와 화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이게 이제 원소가 한 종류로만 된 물질이 있고, 두 종류 이상. 그래서 원소가 두 종류 이상 이제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로 된 물질이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된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할 거는 성분원소와는 이제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원소로 된 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이제 수소가 있고 등등등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있을까나 뭐 물 있고 등등등등등 있어요. 자, 그 원소가 많을까 화합물이 많을까? 화합물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같은 물질이다, 다른 물질이다? 아, 질문이 좀 틀렸다.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같은 물질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은 같은 물질이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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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진 않은 게 탄성으로 된 걸로 예를 들면 흑염도 있고 금강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물질은 아니지.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로 돼 있다고 해서 같은 물질인 건 아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가 있고 일산화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탄소, 산소로 되어 있지만 같은 물질은 아니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과산화수소도 있는데, 이제 물은 H2고 과산화수소는 H2란 말이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같은 물질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해서 한 110여 종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발견된 거는 이제 한 92종 정도 있고,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합성한 게 이제 20여 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고, 이제 화학적으로는 분해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뭐의 정의다? 원소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종류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와 원자를 조금 섞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원소와 원자를 조금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원자는 기본 입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개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알갱이 하나하나의 개념이고, 그래서 개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소, 산소는 원소일까 원자일까? 그렇지. 그런 경우 원소. 그러면 내가 뭐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뭐 과일을 사과 귤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원소일까 원자일까? 내가 오늘 사과와 귤을 먹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원소일까 원자일까? 원소야. 왜냐면 내가 과일의 종류를 얘기한 거니까.
근데 내가 뭐 얘는 귤 5개랑 사과 1개를 먹었어 라고 하면 원자. 그래서 이제 원소는 셀 수 없는 개념이에요. 종류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셀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는 알갱이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개념이다. 참고로 분자는, 뭐의 성질을 가지는 알갱이?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이제 분자라고 해서, 참고로 이제 원자가 1개 있어도 분자일 수 있고요. 원자가 이제 뭐 2개 모이거나 3개 모이거나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산소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산소 분자라고 하는데 뭐의 성질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산소가 3개 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무슨 분자라고 하느냐? 오존 분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의 성질이 있어서? 오존의 성질이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존을 이루는 건 뭐야? 라고 하면 산소가 되는데 그때 산소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분, 뭐의 개념이다. 물질을 이루는 구성, 성분, 종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원소를 우리가 이제 크게 2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나눌 수 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이제 아까 20번까지는 외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주기율표에서 딱 봤을 때 본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금속 원소와 무슨 원소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비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게 우선이에요. 다시 주기율표를 할 때 이제 무조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의 위치가 이 친구는 이제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고 이제 가운데 얘가 이제 금속 원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원소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수소. 수소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수소는 왼쪽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뭐는 조심하셔라. 수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이랑 가운데 있으면 이제 금속 원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으면 뭐라고 보셔라? 이제 비금속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태, 고체냐, 액체냐, 기체인데 이제 금속은 거의 다 고체예요. 자, 금속은 거의 다 고체.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체인 친구들 혹은 기체인 친구들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를 써야겠다. 잠깐만요. 여기서 수소 주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수은 조심해야 돼. 수는 80번이고요. 액체예요. 수만 액체예요. 그래서 모든 금속은 대부분 고체다. 오케이. 근데 모든 금속이 고체다. X. 오케이.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여기도 이제 35번 브로민이 있어. 브로민이 액체야. 그래서 이제 비금속 원소들은 주로 뭐다? 주로 이제 고체나 기체 상태다. 근데 액체인 친구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원소는 특유의 광택이 있고요. 비금속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신구로 금속을 쓰는 이유가 뭐가 있어서? 광택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이제 광택이 있다, 이제 광택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합니다. 전기 전도성은 이제 전류를 얼마나 흐르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열을 전달하는 성질을 열 전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류와 열을 잘 흐르게 한다.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큰데 비금속 원소는 이제 열 전도성이랑 전기 전도성이 작아요. 숫자로 치면 이제 작다.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데, 자, 여기도 조심할 거 있어. 또 조심이네. 전류가 흐르는 성질. 그 성질이 크다고. 전류가 잘 흐른다고.
금속은 전류가 잘 흐르고 열도 잘 전달한다. 열 전도성은 열을 전달하는 성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원소는 그런 게 작아. 그러니까 열이랑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튀김할 건데 쇠젓가락 쓰면 어떻게 되겠어? 튀김, 그래서 손 뒤지. 그래서 나무가 하는 거잖아. 나무 비금속. 그런 느낌이야. 열을 잘 전달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밥그릇도 쇠 밥그릇은 되게 뜨겁잖아. 플라스틱 밥그릇은 뜨거워지긴 했는데 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얘 예외가 있어. 예외 흑연. 얘는 예외야. 흑연은 열이랑 얘도 예외.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도도 크고 전기 전도도도 커요. 샤프심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자, 얘네들 그러면 힘을 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금속 원소는 잡아 늘리면 늘어나고 얘를 이제 얇게 펴면 펴져. 그래서 우리가 잡아 당겼을 때 늘어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뽑힘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눌렀을 때 이렇게 탕탕 뚫릴 때 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펴짐성이라고 하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나거나 뭐 할 수 있다. 펴질 수 있어요. 근데 비금속들은 보통은 고체인 경우 그냥 어떻게 되기만 하게? 얘는 부서집니다. 그래서 펴지거나 이제 뭐 하지 않는다. 이제 뽑히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어? 그렇게 이제 비교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전자. 자, 이건 이제 화학 결합할 때 중요하니까 기억해놔야 돼.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기 쉬워요. 자, 그럼 전자를 잃으면 중3 때 했어. 양이온 대 음이온 대?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 비금속 원소는 반대로 뭐 하기 쉽다? 얻기 쉬워요. 자, 그러면 얻으면 양이온 대 음이온 대? 음이온이 돼요. 근데 여기 또 주의할 상황이 있어요. 주의. 자, 누구 조심하셔라. 18쪽은 예외야. 18쪽 친구들은 이온이 잘 되지 않습니다. 18쪽 얘네들은 이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금속 원소랑 이제 비금속 원소가 있다. 참고로 이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준금속이라 그래. 준금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준금속이라고 해서, 준금속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거나, 혹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뭐한다?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금속의 예로 이제 중소, 규소, 저마늄 등등등등이 있는데, 특히 그래서 이 규소나 저마늄 같은 경우는 뒤편에 나오지만 얘네들은 도체도 부도체도 아니고 뭐라고 하게?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거기 64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용한 거 보시면 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도가 되게 세기 때문에 보통 뭐 공구, 철도, 건물, 철근 이런 걸 쓰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볍고 얇게 펴지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포일이나 아니면은 비행기 동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잘 흐르기 때문에 전선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탄소에서 연필심은 흑연입니다. 참고로 금강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이랑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충전재로 쓰고, 인 같은 경우에는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뭐를 쓴다? 이제 성냥.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소는 한 110여 종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원소들이 다 발견이 됐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싸웠지. 물이 원소냐, 불이 원소냐, 흙이 원소냐, 막 이런 걸로 이제 싸웠었는데, 어쨌든 원소들을 발견을 해서 얘네들을 일정한 규칙대로 나열한 표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규칙적으로 나타난다가 주기율이야. 그러니까 성질이 같은이 아니라 이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주기율이라고 하고, 이 주기율도를 나열한 거를 우리가 무슨 표라고 하냐면 주기율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만드는 기준은 무슨 수대로 나열한 거예요? 원자 번호 순대로 나열한 건데, 자, 앞전에 했지만 원자 번호는 뭐의 수와 같다? 원자 번호는 이제 양성자 수와 같다. 그래서 양성자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원자를 나열한 걸 주기율표라고 하고, 이 만든 사람의 이름을 이제 모즐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기준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제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가로줄, 요렇게 가로줄이 있는데, 자, 요 가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는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이고, 그래서 1에서 몇 주기까지 있냐면 7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줄이 있다는 뜻이야? 가로가? 7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주기.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서 이제 세로줄이 있거든요. 요 세로줄을 뭐라고 하게? 세로줄을 족이라고 해요. 주기율표에서 이제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1에서 몇 조까지? 18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슨 번호가 증가한다? 원자 번호가 이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서 족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같은 족의 원소, 그러니까 같은 세로줄의 원소를 동족 원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같은 족의 원소인데, 핵심은 같은 세로줄이 되려면 뭐가 비슷하여야 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이제 비슷한 원소들을 이제 세로로 이제 나열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대로 쭉 나열하다가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면 그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 원소는 그 이전 주기 원소의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같은 조 원소들은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나중에 이게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65쪽에 현대 주기율표 보시면, 자, 일단 몇 번까지는 외우시라고 한다. 20번까지는 외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몇 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주기다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6번이지만, 얘가 2주기 14족,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3주기 18쪽이야? 그러면 뭐 아르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도 일단 보면은, 35번이랑 80번만 빨간색인 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러게? 액체라서. 그러니까 지금 까만색은 고체고, 파란색은 기체인데 빨간색인 게 딱 2개 있지? 그래서 고체에서는 수은만 액체, 그 다음에, 고체래. 금속에서는 수은만, 그 다음에 비금속에서는 누구만? 브로민만.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제 7쪽이고 이제 18쪽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체크하실 게 보시면 준금속들 보십시오. 준금속, 붕소 찾으셨어요? 5번.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거나 혹은 금속과 비금속 양쪽의 성질을 가서 준금속이라고 하고, 그래서 20번까지 외울 때도 준금속 기준으로 해서 뭐와 뭐로 나누셔야 돼?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금속이랑 이제 비금속 나눠야 된다. 그래서 비금속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데 누구만 왼쪽에 있는 거 조심하셔라. 수소 왼쪽에 있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6주기랑 7주기에 보시면 57에서 71번의 란타늄족이랑 그 다음에 89에서 113번의 악티늄족까지 밑에 따로 빼놨는데, 이게 얘네들을 집어넣으면 주기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따로 빼놨는데 얘네들을 히토류라고 해요. 얘네들이 이제 히토류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현대의 주기율표 얘네들은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뭐 한 것이다. 예, 나열한 것이다. 됐는가? 금속, 규소, 정화율이 네, 준금속이에요. 그래서 규소 점화륨은 뒷단원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 외우긴 해야 돼. 걔는 얘는 일단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약간은 변천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살짝 읽고 지나가면 64쪽에 이제 확대경 보시면 이제 주기율, 원소의 규칙성이 주기율인데 그거를 뭐 이제 찾으려고 이제 과학자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일단 데베라이너라고 한 사람이 이제 새쌍 원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 쌍씩 묶을 수 있다. 요게 새쌍 원소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자량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원자량을 살짝 체크할까?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하기는 했어. 용어는 안 배웠을 텐데,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는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 놨거든. 그래서 질량이 작은 친구보다 질량이 큰 순서대로 쫙 나열을 한 거지. 그래서 데베라이너 예시를 들면, 예를 들면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이 한 쌍인데, 이게 리튬이랑 칼륨의 원자량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나트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류렌즈는 옥타브설. 옥타는 8이라는 적도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열해봤더니 8개마다 성질이 비슷원소가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멘들레예프는 은근 중요한 게, 이제 멘들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인데요. 여기서 얘는 주칙이에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자량 순서를 배열했을 때 대략 맞았어. 맞았는데 왜 원자 번호 순을 바꿨냐 하면 중간에 약간 규칙이 어긋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3종의 원소를 나열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성질이 비슷한 63종의 나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넣었는데, 나열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나열할 원소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빈자리가 생기지? 그러면 얘는 발견이 안 된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소가 발견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이제 하셨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모질리. 그래서 무슨 순으로 나열한 것? 원자 번호순. 그래서 20번까지는 외워야 돼 라고 이제 했던 게, 자, 그러면 한번 살짝 얘는 다음 주에 한번 보고 한번 외워볼까나? 자, 일단 맨 처음에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있고, 그 다음에 리튬, 리튬, 베릴륨, 순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산소, 네온, 잠깐만. 나트륨, 알루미늄, 아르곤, 플레나, 마그네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다음에 수소, 인황, 염소, 아르곤, 그다음에 칼륨. 그렇지. 칼륨, 칼슘.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주기로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 다음에 족 조심해. 1족, 2족, 13족이야. 13 조심해. 여기 중간에 실은 칸이 있어요. 3족에서 12족까지는 걔네들 이제 전이원소라고 해가지고 걔네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 16, 17, 18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냐면 아까 준금속에 해당하는 게 붕소랑 규소거든요. 요거 밑에 저마늄 있고, 저마늄이 요거 밑에 있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금속이야.
잠깐. 필기. 아니, 여기까지 쓰고. 여기, 요렇게가 금속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금속. 됐어? 그래서 여기 금속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네모칸에는 얘네가 누구고? 얘네가 중금속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슨 금속? 나머지는 비금속. 그래서 요 다음에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쪽을 보냐면 1쪽. 얘네가 중요해.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1쪽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여기에 브로민이랑 아이오딘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할로젠. 됐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화학결합에서 했는데 아까 18쪽은 이온 안 맞는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 응? 이온은 만들지 않아요.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65쪽 밑에 보면 이제 알칼리 금속이랑 뭐를 하고 있게? 할로젠을 하게 되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친구들은 같은 세로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하는 게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이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랑 일단 할로젠 조금 빨리 뺄게. 아유, 시험이 생각보다 안 멀리 나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알칼리 금속은 자 1쪽에 무슨 원소다? 1쪽의 세정의 금속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의 정의는 1쪽의 금속 원소예요. 자, 그럼 누구는 뺀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소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1쪽이니까 성질 비슷하겠지 하는데 절대 빼야 돼. 지금 있잖아, 끄덕이잖아. 근데 의외로 진짜 많이 틀려. 이게 그렇구나. 알면서 이제 틀려. 그래서 누가 있냐면 리튬이랑 누구? 나트륨이랑 칼륨. 핵심은 같은 세로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금속이라는 게 일단은 큰 핵심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화학결합에서 하겠지만 얘네들은 전자 한 개를 잃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전자를 한 개를 잃는 거를 좋아해서 얘네들은 플러스 1에 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이제 양이온이 되게 쉽다. 자, 그래서 그럼 뭐가 있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은 뭐에 어떤 광택이 있다? 웅백색의 광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네들은 밀도가 물보다 작아. 자, 그럼 어떻게 되게? 물에 떠. 그래서 얘네들은 밀도가 작아서 이제 물에 뜬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금속인 주제에 굉장히 무릅니다. 말이랑 하나. 그래서 뭐 썰리게? 칼로 썰려. 칼로 금속인데 잘리는 성질이 있어. 여기까지 됐니?
자, 제일 중요한 거는 6번째. 자, 이건 되게 중요한데, 자, 얘네들은 뭐가 크냐면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뜻은 다른 물질이랑 결합하는 거 되게 좋아해. 다시, 반응성이 크다는 건 다른 물질이랑 결합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특히 누구랑 반응을 잘하느냐? 첫 번째, 물과 반응을 잘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물과 반응을 잘하는데, 그래서, 자, 요거는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만나. 자, 그러면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 잠깐 선생님 봐봐요. 요렇게 선생님 표시하면 기체돼서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남은 거는 이제 염기성 용액이 돼요. 산성, 중성, 염기성 할 때 염기성이거든. 그래서 얘는 탐구 잘 나와.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이거를 수소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하면 수소는 물질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게? 얘는 성냥불이 되면 뭐 향불 돼도 상관이 없는데 성냥불이 뭐하고 탄다? 퍽 하고 탑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염기성인지 확인하는 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이제 초딩 때는 리트머스 종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써.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확인하는데 원래 이 친구는 무색이거든요. 근데 얘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버린다? 붉은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공통적인 성질이다?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의 이제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 반응식이 좀 두 번째는 뭐와 반응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산소와 반응을 되게 잘해. 공기 중에 산소가 되게 반응해서 아까 이 친구 뭐라고 했지? 얘가 원래 되게 은백색이야. 은백색의 지금 광택을 나타내는데 어디에 꺼내놓으면? 얘가 이제 공기 중에 꺼내놓으면 검은색이 돼요. 누구랑 반응해버려서. 산소와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해버려서. 그래서 뭐가 없어지느냐면 근데 얘는 그냥 탄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 그래서 탄 건 아닌데 광택이 없어. 그러면 문제는 공기 중에 물도 많을 거잖아. 그럼 알칼리 금속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뭐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지만 물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럼 얘네는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그래서 공기랑 닿지 않게 석유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초 성분이 파라핀인데 얘는 이제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해. 뭐랑 닿지 않게. 공기랑 닿지 않게 보관한다. 그리고 근데 이제 반응성이 근데 누가 제일 크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보이잖아. 여기서 이제 리튬이 반응성이 작고요. 나트륨이 반응성이 크고요.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튬을 넣어 그럼 반응해. 나트륨을 넣어 빨리 반응해. 칼륨을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해. 그래서 이렇게 쓰다. 이렇게 이제 반응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탐구에도 잘 나오는 편이야. 참고로 그래서 반응식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알칼리 금속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는 나트륨이니까. 자, 나트륨을 조금 예시를 들면 자, 나트륨이 물이랑 반응했어. 자, 수소 기체가 어떻게 되지? 분자가? 분자식이 기억해? H2. 그 다음에 NaOH가 되거든요. 자, 근데 원자 개수 맞춰야 되니까 개수 맞춥시다. 수소를 4개로 맞출게요.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하나니까 여기 앞에 얼마 붙일까? 2개 붙일게요. 그러면은 산소도 수소 4개지? 그럼 여기 앞에 얼마? 그렇지. 그 다음에 나트륨 앞에 얼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산소랑 반응하는 것도 얘도 자, 나트륨이 공기 중에 내두면 산소랑 반응해서 자, 이 친구는 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나트륨이 아니라 칼륨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게? 산화칼륨. 만약에 리튬이면
산화 리튬 되는 거야.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자, 개수 맞춰보자. 산소부터. 두 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4개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슬프지만 외워야 돼.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66쪽 봐봐. 거기 이제 탐구 자료 좀 보세요. 자, 지금 1번.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을 칼로 잘랐어. 잘린다는 거지. 근데 거기 옆에 사진 보면 무슨 색이었는데? 은백색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은백색이야. 근데 광택이 사라져서 검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표 보면 다 쉽게 잘린대. 근데 리튬은 어떻게 사라진대? 서서히. 나트륨은 금방. 칼륨은 빠르게. 아, 누가 반응성이 크다? 칼륨이 반응성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쌀알 크기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 이제 물에 떨어뜨리는데 주식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떨어뜨린대요. 자, 페놀프탈레인은 액성이 뭔지 확인한다? 염기성.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을 떨어뜨렸더니 수용액이 다 무색이었는데 다 무슨 색으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데 리튬 기체 봐봐. 어떻게 반응한다? 잘 반응.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 아, 똑같이 기체가 발생하긴 하는데 누가 잘 반응한다? 칼륨이 잘 반응한다. 근데 이 기체가 무슨 기체인 거 외우셔야 된다? 이거 수소. 수소 기체인 거 외우셔야 돼요. 산소 아닙니다. 수소 외우고 저 친구가 수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이제 성냥불을 딱 데웠을 때 아니면 향불을 대봐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턱 하고 이제 타는 걸로 확인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요렇게 알칼리 구조.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성질이 비슷하네. 왜?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을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놨기 때문에 대신에 누구 조심하셔라? 수소 조심하셔라. 자, 그러면은 얘와 비견되는 게 누구다? 할로젠이에요. 자, 그러면 할로젠, 쟤는 1쪽 금속 원소니까 반대로 가면 얘는 17쪽에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예요. 자, 그래서 4개 있습니다. 4개가 이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됐어? 다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4가지. 자, 그러면은 제가 전자 1개 있는 거 좋아한다 그랬거든? 그 얘는 어떨 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얘는 전자 1개 얻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당장 시험에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차피 화학 반응에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 뭐가 되게 좋아한다? 음이온이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들은 기체예요. 기체나 고체인데 이 친구들은 이런 느낌이거든. 리튬이 무수히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 친구들은 안 그래. 2개씩 짝지어 다녀. 그래서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로 돌아다닌다. 분자. 그래서 아까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알갱이야 라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한번 뜬 거야. 그래서 플로린 2,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래서 이원자 분자 2개씩 짝지어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를 하는데 얘가 조심할 게 상태가 이때 이 친구는 기체, 염소도 기체, 브로민만 액체야. 아까 액체 수은이랑 브로민 액체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 그래서 얘는 녹는 점 끓는 점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표 분석하시면 되긴 하는데 약간 외워두면 편하긴 하지. 그리고 색깔도 있어. 그래서 얘는 보통 이렇게 연노랑, 그 다음에 얘는 황록색, 으차. 그 다음에 얘는 젓갈색. 얘는 이제 흑자색. 흑자색은 검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우기네. 연록이, 황록이, 젓갈에, 흑자고 이렇게 외우기는 해. 진짜인데. 연록이, 황록. 근데 약간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느낌적인 느낌? 진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진해진다라는 느낌으로 가도 되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친구도 뭐가 크다? 반응성이 커. 특히 누구를 사랑하시냐? 이쪽 친구들이랑 겁나 반응 잘해. 수소 포함해서. 그리고 금속이랑도 반응 잘하는데 누구랑 반응 제일 잘하냐면 일족 아가들이랑 제일 반응을 잘해. 그래서 거기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뭐와 반응? 수소와 반응한다 했지. 그래서 수소는 수소랑 이제 할로젠이랑 결합을 해서 얘네는 이제 뭐가 되냐면 할로젠화 수소가 돼요. 할로젠화 수소. 그래서 이제 수소 화합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가 있는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HF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수소? 플루오린화 수소. 이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HCl 하면 염화수소. 얘가 염산이야. 이게 소는, 이게 화 붙일 때 소는 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HBr 하면 브로민화 수소. 그 다음에 HI 하면 아이오딘화 수소. 플루오린화 수소, 얘 조심, 염화 수소, 브로민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 됐어? 근데 문제는 이 수소 화합물이 이제 어디에 녹으면? 물에 녹으면 산성용액이 돼. 자, 누구랑 대척점을 나온 거게? 염기랑. 그래서 수소 화합물이 이제 물에 녹으면 뭐가 된다? 이제 산성용액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예시가 염산이 제일 잘 나오거든? 그래서 염산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으로 나눠진다. 요거 때문에 산성. 요거 2학기에 나와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누구와도 반응 잘한다? 금속과의 반응도 잘해. 특히 몇 쪽? 이죠. 알칼리 금속. 그래서 거기도 써있지? 특히 누구랑 반응을 격렬하게 한대. 얘네들은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특히 잘 반응하고 이 친구는 이제 녹으면은 이제 물에 잘 녹는데 자, 예를 들면 아까 알칼리 금속에서 예시 제일 잘 나오는 친구가 나트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나트륨이 염소와 반응했어. 나트륨이 염소 반응은 뭐 될 것 같아? 정답. 소금이지? 됐어? 자, 계속. 그렇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렇지. 그래서 염화 나트륨. 근데 약간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랑 비교해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제 다른 부분도 있고. 근데 다른 부분은 완전 대칭적인 부분이 실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알칼리 금속에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얘도 반응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클 것인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누구랑 반대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거든? 근데 거꾸로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 친구들은 같은 세로줄에 있다. 같은 세로제를 있으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뭐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는 다 외워야 한다. 뭐 그렇지 뭐. 자, 그래서 일단 67, 거기 67 핵심 체크는 한번 같이 가보자. 자, 1번
자, 원소를 원자 번호수로 나열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수를 배율한 표, 주기율표. 자, 가로줄은 뭐라고? 주기. 그렇죠. 세로줄은? 족. 수업할 때 힘들어. 족 같다는 얘기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그렇지. 금속 원소.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한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전기 전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비금속 원소. 자, 그 다음에 1쪽에서 수소를 뺀 금속 원소. 알칼리. 알칼리 금속. 알칼리성 이온 음료의 알칼리예요. 나트륨 있으면 좀 짜니까. 자, 그래서 반응성이 커서 산소물과 잘 반응한다. 자, 그래서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는다고요.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이거 기체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쪽의 비금속 원소, 할로젠. 얘네들은 2개씩 붙어서 돌아다닌다고. 이원자 분자로 돌아다니고 수소랑 잘 반응하는데 그래서 생긴 수소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액성이 거꾸로 산성. 다시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으면 염기성.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과 수소. 이 할로젠의 수소 화합물이랑 결합하면 산성. 자,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인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중딩 때는 원자가 전기적으로 뭐라고 했다?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6번이니까 양성자가 6개 플러스 6이라서 그냥 전자를 몇 개를 그렸다. 6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요렇게 그렸다가 이제 중딩 거였다고 하면 이제 고1, 2, 3 정도까지는 이 원자가 이 원작 속에 전자가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특정한 위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과목마다 조금 명칭이 다르지만 어쨌든 통과에서는 얘를 뭐라고 한다?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실은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자 주변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전자 껍질. 그래서 어쨌든 전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니 이건 찍어. 안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클 것 같니?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클 것 같니? 그럴 것 같지?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 활발하다는 거는 속력이 빠르다는 거니까 에너지가 더 떼야 된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혹은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원래 물리학까지 좀 가야 돼. 에너지 준위는 그 특정 궤도의 특정 껍질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상태 혹은 에너지 값, 요거를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멀면 멀수록 뭐가 증가한다? 에너지 준위가 증가를 해요. 됐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잠깐만. 그러면 안쪽에 있는 친구가 바깥쪽 껍질로 이동하려면 이동할 수는 있거든? 그럼 더 큰 에너지를 가져야 되잖아?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때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안쪽 껍질로 들어가면 에너지를 더 안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근데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원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마다 방출선이랑 흡수선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앞에 전에까지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자가 요 안쪽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야. 에너지가 없어서. 그럼 두 번째 껍질부터 있을 때부터는 무슨 상태라고 하게? 들뜬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자 배치는 에너지가 충분할 때 전자 배치가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할 때의 전자 배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자 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적을 때가 바닥 상태인데, 바닥 상태일 때 첫 번째 껍질은 공간이 작잖아.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네, 모든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도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일단 여기서 20번까지에서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8개까지 들어갑니다. 나중에 18개, 18개, 30개 걔네한테 외울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소 그릴 거야. 그럼 수소는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근데 전자 껍질에 개수는 어떻게? 기다릴 수, 전자 껍질의 개수는 되게 많아요. 예, 랜덤인 거예요? 예, 랜덤인 거예요. 랜덤인데 그렇게 하면 가르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상태만 보자. 바닥 상태만 보자는 거야. 바닥일 때는 안쪽부터 채워줄 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약간 더 약간 조금 더 심화로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는 전자를 움직이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 개념인 거야. 그러면 걔네들 가장 어디 쪽에 있어야 되게? 바깥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에너지들 얘네가 아주 부족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여기 1개 있고 여기 뭐 3개 있고 여기 5개 있고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최대 개수가 여기 몇 개, 2개, 여기 8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만약에 탄소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몇 개가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고 여기 몇 개, 4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14족이야. 바깥에 몇 개가 있어서. 밖에가 이제 밖에 4개가 있어서 이제 14족이야. 그래서 그래서 책 잠깐만 정리 보면 68쪽 이렇게 가시면, 자, 일단 원자핵이라는 전자는 다 앞전에서 했지만 어쨌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 다음에 뭐와 뭐로 되어 있다?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다. 참고로 양성자는 같지만 중성자 수는 다를 수 있어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중성자는 이제 중성.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에 띄는데,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보다 중성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자의 종류는 뭐로 정했다? 양성자 수로 정했다.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자? 원자 번호라고 하자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전자 수는요, 양성자 수랑 꼭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만 같은 겁니다. 양이온, 음이온은 뒤에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원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온의 경우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다르겠죠. 그렇지. 같아야 되니까 중성 원자는. 근데 원자가 이온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는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가, 실은 통과 이제 조금 숙제해봐서 알겠지만 말장난들이 은근 있어요. 문맥을 되게 잘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특정한 껍질을 이제 궤도 혹은 전자 껍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바닥 상태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부족한 상태일 때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참고로 세 번째 것도 8개라고 기억은 해놔. 전이원소들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통과에서는 어차피 그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 있겠어? 그렇지, 1개 있겠지? 됐어? 헬륨은 2개 있겠지? 리튬은 몇 개 있어야 돼? 3개인데 여기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2죽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베릴륨, 질소, 맞나? 아니. 베릴륨, 붕소, 베릴륨, 탄소, 잠깐 헷갈린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그렇지. 여기까지가 2죽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트륨이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원자과 전자 하기 전에 그 69쪽에 맨 밑에 그림 그 표 보세요. 이제 전자 배치가 나와 있지. 그거 그래서 그림 이제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같은 가로줄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 껍질 수가 어떻다? 같은 게 보일걸? 예, 같은 줄기인 친구들은 이제 전자 껍질,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죠. 그 다음에 같은 쪽에 있는 친구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개수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닥 상태인 경우가 나오는 거니까 뭐 그거는 헷갈리진 않을 수 있는데 잠깐만. 과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주기율표 외울 때 이게 번호만 외우면 안 돼 라고 했던 거 기억해? 번호만 외우면 안 돼. 번호만 외우면 왜냐면 이게 그림 보고서 얘가 몇 쪽이냐 몇 쪽이냐 그거까지도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도 얘가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선명해졌어. 자, 그래서 지금 몇 번까지 나와 있다? 18번까지 나와. 18번이래. 그 18번까지 나오는 거 같지? 왜 이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8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18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실은 이거는 바닥 상태일 때의 전자 배치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채워진 상태? 가장 안쪽부터 채워진 상태.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주기 친구들 봐봐. 전자 껍질 수 몇 개? 1개. 그 다음에 2주기 친구들 보시면 전자 껍질 수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은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를 결정한다? 잠깐만. 바닥 상태에서 뭐가 채워진? 전자가 채워진 무슨 껍질 수? 전자 껍질 수.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 탄소가 2주기 14주기야. 그러면 2주기니까 전자 껍질 몇 개까지 채워져 있다? 그렇지.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1족 친구들을 보면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 개수가 1개예요. 2족은 2개. 자, 여기서 조심할 건 13족이야. 3족 아닌 거 조심. 13족은 3개, 14족 4개, 15족 몇 개? 5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개념을 조금 잘 잡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원자과 전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의는 뭐에 참여하는 전자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아까 선생님이 그 1쪽 애들은 전자 1개 잃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해? 밖에 1개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17쪽은 전자 1개 얻는 거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해? 한 자리 비어있지? 17쪽 친구들 여기 한 자리가 비어있지? 그래서 채우고 싶어 해. 그렇게 규칙성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원자과 전자인데 보통 가장 어떤 껍질? 바깥쪽 껍질. 보통 가장 바깥쪽 껍질에 뭐가 원자과 전자다? 이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보통 화학결합에 참여를 많이 해요. 됐어? 그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무슨 수라고 하게? 원자과 전자 수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서 약간 조심할 개념이 이제 말을 보시면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최외곽 전자는 말 그대로 가장 어느 껍질에? 바깥 껍질의 전자야. 가 이제 최외곽 전자야.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하면은 같을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다?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18쪽만 조심하시면 돼요. 18쪽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설명해 줄게. 1, 2족이랑 그 다음에 13에서 몇 족? 17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의 개수가 같다? 원자가 전자의 개수랑 무슨 전자수가 같다?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 됐니? 근데 누구는 예외? 18쪽은 예외야. 18쪽은 지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래 원자가 전자 보세요. 자, 1쪽은 원자가 전자 몇 개? 하나. 2쪽은 2개. 조심할 거는 13, 14, 15, 16, 17은 1의 자릿수를 봐야 돼. 그래서 3, 4, 5, 6, 7인데 지금 18쪽만 볼래? 얼마? 제로야. 제로야. 그리고 얘는 그럼 가장 바깥에 전자도 봐봐. 얘는 헬륨은 몇 개 있어? 2개. 얘는 8개. 얘는 8개. 그러니까 헬륨은 최외각 전자 개수 몇 개야? 2개야. 헬륨은 최외각 전자 수가 2개야. 근데 원자가 전자는 몇 개? 0이야. 그럼 그냥 그렇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온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8개야. 근데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야? 제로야. 그러면 왜 제로냐라고 하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이제 나중에 느낌적인 느낌을 갈 건데 이게 약간 비어있잖아. 채우고 싶어 해. 그 다음에 그러면 16쪽 친구들 몇 개 채우고 싶어 할 것 같아? 2자리가 비어있으니까 2개 채우고 싶어 해. 그럼 15족은? 3개 채우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1족이면 1쪽으로 볼게요. 1쪽은 7개를 채우거나 1개를 버리면 되는데 뭐가 더 쉽겠어? 그래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금속들은 지금 보면 요렇게 금속이지 않습니까? 금속들은 버리는 게 빨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좋아하게? 양이온 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금속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 16, 17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게 빨라? 그래서 음이온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18쪽은 왜 제로입니까? 라고 하면 18쪽은 보면 부족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아? 남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다른 원자들한테 야, 나 전자 좀 줘라. 아니면 내 전자 가져갈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8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바로 나오는 그 화학결합 가는 게 요 내용인데 이 친구들은 굳이 무슨 결합을 할 필요가 없어. 얘네들은 굳이 화학결합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원자과 전자의 원래 정의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로야. 그래서 아까 주기율표 처음 했을 때 아까 비금속 친구들은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근데 누구는 예외다라고 설명했어? 18쪽은 예외다라고 했지. 18쪽은 이온 형성을 하지 않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같은 주기 원소는 뭐가 같다? 같은 가로줄이니까 그렇지.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같은 조건소는 어떻게 되게?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원자과 전자. 헷갈리지? 전자과. 그래서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아. 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까 화학결합을 하려는 경향이 비슷하지. 그러니까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비슷하다. 같은 쪽 친구들은 원자과 전자 개수가 똑같지? 근데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정도가 비슷한 거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특히 13, 14, 15, 16, 17은 몇의 자리인 거 조심? 1의 자리인 거 조심하시고 원자과 전자. 대신에 18쪽은 제로인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제로인 거 좀 이렇다는. 그래서 그러면 얘네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왜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비슷한 애들이 나오지? 라고 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고 나니까 요렇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결론 정리하면 주기율표 나오시면 이따 하실 일은 첫 번째 뭐와 뭐를 구별하셔야 돼요? 금속이랑 비금속을 먼저 구별하는 거를 먼저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71쪽 잠깐 보시면, 자, 71쪽. 자, 거기는 살짝 해보고, 자, 그래서, 위에는 쉽지 뭐. 자, 위에는 쉽지 뭐. 자, 일단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게? 2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전체 8개까지.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전체 8개까지. 그러면 일단, 리튬은 전체 전자수 몇 개? 그치, 3개. 자, 그러면은 여기 2개 그리고 1개겠지? 오케이. 그래서 몇 주기? 2주기 1쪽 되는 거야. 아이고, 밑에서 써야겠다. 그래서 2주기 몇 쪽? 1쪽. 자, 그래서 전자 껍질 수 몇 개? 2개, 1. 이렇게. 나트륨 개 귀찮은데. 자, 나트륨은 첫 번째 거에 몇 개 넣어?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넣으세요. 여기까지 10개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지, 마지막에 하나. 그렇지, 그럼 얘는 3주기 1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껍질 수 몇 개? 3개, 1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1개. 자, 그 다음에 플로리는 전자 개수 9개. 첫 번째 껍질 몇 개 그려?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 주기종 먼저 몇 주기? 2주기. 2주기 몇 쪽? 7. 17족. 아니, 요거 조심해. 이거 되게 잘 틀려. 전자 수는 7개인데? 원자가 전자수는 7개인데, 아까 몇에서 몇 조심? 13에서 17. 13에서 17은 1의 자리. 얘는 하나 없는 게 더 쉬우니까 음이온 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할로젠들은 음이온 되는 거 좋아해. 그래서 얘는 2개. 그 다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염소. 아휴, 17번. 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개? 2개. 여기 8개. 자, 그 다음에 7개 더 그려야 되죠? 한 자리 비었죠? 자, 그래서 몇 주기? 3주기 하고 17족. 자, 그래서 전자 껍질 수 몇 개? 3개. 원자가 전자 7개. 그렇지. 그래서 13에서 17쪽 진짜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밑에는 한번 채워봐. 그래도 주기율표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외울 게 조금 생겨서 그렇지. 함정이 있네. 은근 헷갈리지? 원자가 전자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애들. 예, 가장 바깥에. 18도 무슨 말이야? 자, 보자. 자, 일단은, 자, 얘는 몇 주기? 1주기 18족. 헬륨.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채워져 있잖아. 다 채워. 됐어? 그래서 여기 조심. 이거는 쉽지? 하나. 요거 얼마 들어가야 돼? 이거
이거 2개. 아, 원자가 0개. 그렇지. 대박이지? 어디서 낚는지 알겠지? 이렇게 낚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얘는 2고 얘는 2고 얘도 원자가 0개. 그렇죠. 얘 네온이에요. 그래서 2주기 18. 장난 아닌데? 그 다음에 얘는 이름 혹시 12번? 3에다가 어, 2니까 362. 그렇지. 얘는 3주기 2조 괜찮아요. 이름 혹시? 얘는 4고. 아니, 얘 이름. 이름. 원자 이름. 근데 이름 12번. 버퍼링. 마그네슘. 마그네슘.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칼슘. 칼슘입니다. 오, 4, 2에서 4. 그렇지. 4, 2에서 됐어? 요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채워져 있으면.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도 기억해놔야 돼? 8개 기억해놔야 돼. 2개, 8개. 그러니까 다 채워져 있으면 원자과 전자 0개. 18족이에요.